여러분의 올바른 독해학습을 도와드립니다. 디딤돌 초등 독해력 주요 내용 핵심 강의 함께하고 있어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만나볼 내용은 무엇일까? 자, 우리 인물의 말과 행동을 상상해요 함께 살펴보고 있죠. 그러면 이제 글을 읽으면서 실제로 한번 상상을 해봐야겠죠. 자, 목표 달성을 위한 실전 훈련.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할 글 제목은 구멍난 그릇입니다. 그릇에 구멍이 왜 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글을 읽으면서 인물의 말과 행동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인물의 말을 읽는다면 어떤 목소리로 읽는 것이 가장 실감나게 읽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글을 읽어보죠. 어느 날 동물나라 임금이 돼지와 토끼와 사슴한테 흙을 주며 말하였습니다. 얘들아, 이 흙은 아픈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신기한 흙이란다. 이 신기한 흙으로 그릇을 빚어주지 않겠니? 가장 아름다운 그릇을 빚어주면 상을 주마. 자, 동물나라 임금이 돼지, 토끼, 사슴한테 어떤 흙을 주었죠? 아픈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신기한 흙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릇을 빚어달라고 해요. 근데 좀 아깝다는 생각 들지 않나요, 친구들? 기왕에 아픈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흙이라면 그릇을 만들어 버릴 게 아니라 치료할 수 있는 약으로 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동물나라 임금에게 어떤 생각이 있는 것일까요? 보겠습니다. 동물들은 이튿날부터, 자, 이튿날은 바로 다음 날이란 뜻이죠. 열심히 그릇을 빚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다 빚자 임금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누가 상을 받는지 보려고, 그러니까 누가 상을 받을까요? 가장 아름다운 그릇을 빚은 동물이 상을 받겠죠. 다른 동물들도 함께 갔습니다. 임금은 그릇들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사슴이 만든 그릇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기 다람쥐가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하하, 구멍난 그릇이야. 바닥에 구멍이 뻥 뚫렸잖아. 자, 사슴이 만든 그릇을 보고 임금이 고개를 갸우뚱했다고 했는데 그 까닭은 뭐죠? 그래요. 사슴이 만든 그릇이 구멍난 그릇이었기 때문에 고개를 갸우뚱한 거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그릇에 구멍이 나면 그릇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보통 그릇은 물건을 담기 위해서 쓰는 건데 구멍이 나면 구멍 난 곳으로 물건이 빠질 수도 있고 특히 액체와 같은 건 아예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랬을까? 이상합니다. 자, 우리 인물의 말과 행동을 상상해야 해요. 이 기역의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 아기 다람쥐가 한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떻게 읽는 것이 좋을까요? 아기 다람쥐가 어떻게 말했대요? 웃으며 말하였다고 했어요. 하하하, 구멍난 그릇이야. 근데 이게 구멍난 그릇이 정말 재미있어서라기보다는 비웃는 거죠. 어떻게 구멍난 그릇을 만들 수가 있어? 약간 이렇게 비웃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러면 기역에 어울리는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가 어울릴까? 그렇죠. 놀리는 목소리가 어울리죠. 자, 그러자 모두 웃음을 터뜨렸대요. 자, 궁금합니다. 사슴은 왜 그랬을까요? 사슴아, 너는 어찌하다가 그릇에 구멍이 났느냐? 라고 사슴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니은에 어울리는 목소리는 뭘까요? 이거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해하는 목소리가 어울리죠. 사슴아, 너는 어찌하다가 그릇에 구멍이 났느냐? 그러니까요. 궁금해하는 목소리. 우리도 궁금합니다. 사슴은 왜 그런 거야? 임금님, 저는 친구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라고 사슴이 말하는데 어떻게 말했냐면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면 이 목소리에는 이 말에는 어떤 목소리가 어울릴까요? 지금 물론 이유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아름다운 그릇을 빚어 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름답기는커녕 그릇으로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을 만한 그릇을 만들었고 그래서 사슴이 이 말을 하는데 고개를 숙이면서 대답을 했다는 걸로 봐서 뭔가 좀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슴으로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럴 수밖에 없긴 했지만 사실 제가 그대로 그릇을 만든 건 아니니까 하는 좀 힘없는 목소리가 어울리겠죠. 이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라고 하는 행동을 통해서 이때 어울리는 목소리가 무엇일지 알 수 있네요. 힘없는 목소리가 어울려요.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친구를 도와주고 싶었다고 해요. 근데 그거랑
그릇에 구멍 난 거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때 염소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임금님, 저는 다리를 다쳐서 보름 동안이나 꼼짝하지 못하였습니다. 보름은 며칠이에요, 우리 친구들? 보름은 15일이에요. 15일. 그러니까 보름 동안이니까 15일 동안이나 이런 뜻입니다. 15일을 고유어, 순우리말로 표현하면 15세라고 합니다. 15세. 그러니까 무려 15세 동안이나 꼼짝을 못했대요. 굉장히 불편했겠죠. 우리 잠시라도 그냥 놀이로 자, 지금부터 1분 동안만 가만히 있어봐. 움직이면 안 돼. 눈도 깜빡이면 안 돼. 가만히 있어봐. 정말 힘들어요. 아니, 눈은 깜빡이면 된다고 해봅시다.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아니, 그런데 보름 동안이나 꼼짝하지 못했대요. 이 소식을 들은 사슴이 자기가 빚던 그릇의 바닥을 떼어 저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 아픈 다리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 때문에 사슴의 그릇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앞에서 임금이 처음에 흙을 주었을 때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신기한 흙이라고 했었죠. 아, 그럼 약으로 쓰지 왜 그릇을 만들려고 하셨을까 싶었는데, 사슴은 이 그릇을 만들 수 있는 흙이 가지고 있는 이 신기한 이 특징을 아픈 친구를 위해서 활용을 한 거예요. 어때요? 그 친구를 위하는 마음이 너무 예쁘죠. 왜 사슴이라고 멋진 그릇 만들어서 상을 받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상을 받는 것보다 아픈 친구를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친구를 생각하는 사슴의 마음이 정말 따뜻하고 또 대단하고 훌륭하죠. 자, 그런데 염소의 말을 듣고 임금은 매우 기뻐했대요. 자, 이렇게 기쁜 임금이 어떻게 했을까요? 매우 기뻐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한 사슴에게 임금은 상을 주거나 칭찬을 해주거나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어질 내용도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구멍난 그릇 함께 해봤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만나봐야겠죠? 자, 동물나라 임금이 동물들에게 준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글의 앞부분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아픈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그렇죠, 흙을 주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힘을 가진 흙. 자, 따라서 답은 먹으면 아픔이 사라지는 약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릇 아니고, 머리에 쓰면 벗겨지지 않는 왕관 아니고, 아픈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신기한 흙입니다. 답은 4번이네요. 자, 다음 문제 볼까요? 리을에 들어갈 동물나라 임금이 할 행동을 바르게 상상한 것을 찾아 동그라미 펴세요 입니다. 자, 우선 힌트를 먼저 보도록 하죠. 인물의 행동을 우리가 상상해 봐야 하는데, 자, 앞서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염소가 어떤 말을 했어요. 그쵸? 이 말을 듣고 임금이 어땠어요?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럼 이 모습에서 임금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염소의 말은 자신의 아픈 그 상처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사슴이 그 흙으로 이제 그릇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릇을 만들어야 흙을 발라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슴의 그릇에 구멍이 났다고 합니다. 친구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슴. 임금은 사슴에게 상을 내렸겠죠. 이번의 내용은 임금은 염소에게 벌을 주었습니다 인데,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다음에 나올 내용으로는 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자연스럽지 않죠? 임금은 사슴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인물의 모습과 행동을 상상하는 것 별로 어렵지 않죠?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다 보면 여기서 이 인물이 지금 어떤 마음일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어울리는 목소리, 그리고 행동을 찾을 수 있습니다.